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후보들은 합동유세와 집중유세, 지원유세 등 할 수 있는 모든 승부수를 띄우며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후보들이 총력전을 벌이면서 선거 막판 선심성 현급지급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광주 전남 선관위가 광주 367개, 전남 860개 투표소 설치를 마친 가운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모두 431명을 뽑는 지방선거 준비가 끝났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널리 알리는 데 평생을 헌신해온 정동연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후보들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본투표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합동유세, 집중유세, 지원유세 등 할 수 있는 모든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광주가 당의 뿌리이자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잇따라 합동 기자회견과 격전지 집중 유세를 벌이며 표심 굳히기에 나선 민주당은 광주 발전의 힘은 민주당에 있다며 일치 단결의 추진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들의 변화, 혁신, 경청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전국 최고의 투표율로 광주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주십시오. 불모지인 광주에서 역대 가장 많은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일당 독점이 아닌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광주 남구 지역과 청년 세대를 겨냥한 집중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광주에 소홀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당이 지역을 독점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광주에 발전이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여러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각 정당이 광주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배진교 상임 선대위원장이 재차 광주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민의힘의 차별과 혐오 정치를 막을 정당은 정의당뿐이라며 민주인권도시 광주를 믿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당 독점의 광주시에 의해 제대로 견제하겠습니다. 일당 독재의 오만함에 취한 민주당에게 경종을 울리는 도구로 정의당을 써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은 진보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진보당은 진보정당 최초의 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진출을 목표로 지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난 사전투표에서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광주.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마지막 유세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 후보들도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선거 막판 선심성 현금 지급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이계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오학은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순천시장 선거. 오학은 후보가 선거를 이틀 앞두고 순천 경제 대전환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전남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노관규 후보는 공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매표 행위이자 공금을 주머니 돈으로 여기는 습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양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재무 후보가 일상회복 지원금 50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맞서 무소속 정윤아 후보는 청소년 100만 원, 시민 20만 원 지원금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고흥군수 선거전에서도 무소속 송귀근 후보가 당선 뒤 즉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가 전 학생 매년 240만 원 교육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자 장소궁 후보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헛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멸위기 지역인 초, 중, 고 학생부터 연 240만 원씩 교육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 관련 지역 소멸 대응 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자체 재원을 뺏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수차례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이런 분위기에 맞춰 전국 곳곳에서 현금성 지원금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또 세금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고 어쩌면 그렇게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공약 실행을 하면은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죠. 약속한 지원금을 실현할 재원이 충분한 것인지, 선거 막판 지르고 보자식 퍼주기 공약인지는 현명한 유권자 판단에 달렸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본투표가 지역의 1,200여 개 투표소에서 내일 일제히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 367개, 전남 860개 투표소가 준비를 마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모두 431명을 뽑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역 유권자는 광주 120만 6천여 명, 전남은 158만여 명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전남 고흥에서 거소 투표용지를 빼돌려 대리 투표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2시쯤 고흥군 금산면 한 마을에서 일가족 4명에게 배송된 거소투표 용지를 이들 가족의 50대 요양보호사가 중간에서 가로채 대리 투표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제3자 배송은 불법이라며 거부한 우체국 집배원이 거소자 친여동생과 통화한 뒤 요양보호사에게 투표용지를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흥 지역에서 거소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모두 736명입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후보와 불법 신문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2명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사 대표 B씨는 기초단체장의 신문 광고가 금지돼 있음에도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3회에 걸쳐 모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유권자 4명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돕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2명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정 후보의 공개 연설장에 전 직원의 참여를 독려한 직장인 등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용 대화방에서 특정 후보자의 공개 장소 연설에 전 직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게시하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후보자 공약을 듣게 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 전화 경선 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24만 원의 대가를 지불한 B씨와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씨도 함께 고발 조치됐습니다. 국민의힘 여수시장 후보가 민주당 후보 측이 불법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용훈 여수시장 후보는 민주당 정기명 후보 캠프가 여론조작을 위해 전화와 SNS팀 120명을 동원한 이른바 여수판 드루킹 부대를 운영했다며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오늘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기명 후보는 자신의 선거 캠프 인원을 다 합해도 100명이 안 되고 신 후보가 주장하는 여론팀을 운영한 적도 없다면서 그동안 지역 화합을 감안해 각종 비방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전라남도당과 출마자 30명이 30년 지방자치 대혁명을 완성시켜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후보자들은 사전투표에서 나타난 전남도민의 민심은 진보당이 전남의 제1야당으로 우뚝 서는 정치 대혁명을 예고하고 있다며 진보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치를 선도한 전남만이 진보당을 전남의 대안 세력으로 한국의 대안 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널리 알리는 데 평생을 헌신해온 정동연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연결식을 찾은 추모객들은 눈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하게 웃는 정동연 이사장의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고인의 배우자이자 5.18 동지였던 이명자 전 5월 어머니 집 관장과 유족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살아온 삶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연결식이 엄수된 5.18 민주광장에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9일 향년 79세를 일기로 별세한 정동연 이사장의 일생은 민주화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5.18 당시 예비 검속으로 군에 연행됐고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내란 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냥 몸 발치로 이렇게 면담하고 있는 모습만 보고 그냥 가는데 김덕수 씨가 기왕 왔으니까 방명록에다가 인적사항을 좀 기재를 해달라고. 그래서 뭐 당시 전남대학교 4학년 이름 이렇게 쓰고 간 거예요.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제 5.18 주모자까지 된 거죠. 1982년 성탄절 특사로 풀려난 뒤에는 광주 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을 역임하는 등 5.18 진상규명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고인은 별세 하루 전까지도 5.18 행사에 참여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정동연 이사장의 유해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한 수소 제조기업에서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수소 제조 설비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폭발로 공장 사무실로 쓰이는 건물의 내부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부서졌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 붕대가 추락하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와 합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합청업체 현장 사무소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수량이 크게 줄면서 섬진강과 영산강 수기에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됩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올해 광주 전남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의 58%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0일부터 섬진강 예선교 지점에 갈수예보 경계 단계가 발령돼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의 경우 극락교 지점에 지난달 20일에 주의 단계가 발령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갈수예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경계 단계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절반에 그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오늘 전국 93개 지사가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영농급수 현황, 용수확보 대책,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사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를 서둘러 마무리해 저수지 물을 채우고 간이 양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뭄 용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균 160.7mm로 평년의 5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안군 홍도 해역에 중국 괭상이 모자반이 대량 유입됐습니다. 신안군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괭생이 모자반이 최근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해류를 타고 신안 홍도 해역으로 떠밀려 왔다고 밝혔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김과 미역 등 양식시설에 달라붙어 생산량 감소와 함께 품질 저하, 악취 발생 등을 유발하면서 어민들에게 해마다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안 해역에서는 5,314톤의 괭생이 모자반이 김 양식장 등에 유입돼 12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여수 연안에 올해 첫 산소 부족 물 덩어리가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여수 가망만에서 어패류의 호흡 활동을 방해해 양식 생물에 피해를 주는 산소 부족 물덩어리인 빈산소수괴가 올해 처음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원은 이번에 출현한 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아직 발생 초기라 분포 범위가 작지만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고 주변 해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제5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메달 6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펼쳐진 제5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광주 대표 선수 664명이 참가해 33개 종목에서 금메달 22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25개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경북 소년체전 이후 15년 만에 거둔 최고의 성적입니다. 광주 전통 효자 종목인 양국은 전국 소년체전 사상 첫 사관왕을 달성했고 광주 수피아 여중은 21년 만에 농구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